이변변의 성범죄 상담소,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연 소개로 시작을 할 텐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연인의 친구에 당했다라고 20대 여성이 거짓 미투를 한 사건인데요. 자, 이걸 보면 결국에는 이게 무고죄죠. 무고죄로 이 여성분은 처벌을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건 중간간이란 얘기죠. 자신은 의식이 전혀 없는데 성관계를 억지로 당했다는 거예요. 중간간.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내가 중간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 재판까지 넘어가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2019년 12월에 관악경찰서에 신고를 했네요. 오전 1시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라는 고소장을 접수를 했네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이 건에서는 무고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억울하게 남성이 강간범으로 몰리는 일은 없었어요. 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고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나요? 의외로 이런 사례들이 심심찮게 있고요. 제가 다뤄본 사건이나 제가 무고로 고소한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그 관계가 뭔가 부적절했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부녀다, 아니면 애인이 있어요. 근데 바람을 폈는데 파트너나 남편한테 걸렸어. 그러면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내가 바람 핀 게 아니라 당했다는 거예요. 뭐 강간이든 중간간이든 내가 피해자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나 남자친구는 여성을 탓하기보다는 모든 분노나 질책이 그 남성한테 돌아가게 되잖아요. 내 여자친구는 피해자니까, 내 아내는 피해자일 뿐이니까. 대신에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단순히 오해를 푸는 거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고소를 하라고 하겠죠. 너가 강간을 당했는데 고소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 새끼 깜빵에 쳐넣어야 된다. 당연히 이런 반응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는 고소를 하기 싫겠죠. 거짓말이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남자 의심하거든요. 고소 안 하겠다고 그러면 너 거짓말 아니야? 지어낸 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무고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무고한 경우 성폭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이거는 무고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 공통되는 건데요. 초기에 수사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경찰에 가서 수사할 때, 조사 받을 때 하는 진술에 따라서 뭐 50% 이상은 이미 결론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 수사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 무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이 나를 무고한 이유를 경찰이 밝혀주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당사자들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억울할 수 있지만 무고를 당한 사람이 왜 상대 여성이 나를 무고했는지 이유까지 제시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바람을 폈는데 들켜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든지,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사례 있죠? 그 사례에서도 남자친구의 친구와 바람을 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피해 여성이 내 친구의 여자친구인데 둘이 어쩌다 보니까 바람을 피게 됐다. 그거를 자신의 친구한테 걸렸더니 이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낸 것 같다라는 정황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수사기관에 해줘야 됩니다. 무고의 동기를 우리가 제시해주지 않으면 그냥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건의 기사 댓글을 보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변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모든 무고죄는 어떻게 처벌을 받냐면요, 무고죄가 인정되면 이 사람이 무고한 범죄, 그 범죄의 형량만큼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강간죄로 무고를 했다. 그러면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무고죄도 3년 이상의 징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3,000원을 훔쳐간 절도죄로 무고를 했다.
그럼 절도죄 그거 끽해야 벌금 1, 2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그 벌금 1, 20만 원의 형으로 무고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살인죄 무고를 했다. 그러면 뭐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가능하죠. 무고죄 자체도 그렇게 중한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중간간으로 고소를 했으니까 중간간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불합리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무고죄의 여성이 실제로 강간죄를 저지른 남성보다는 조금 처벌을 적게 받아요. 특히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 남자분, 지금 무고죄에 있어서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남성분이 피해자가 되겠죠. 이 피해자랑 이 여성분이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첫 만남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질 때 유의할 점은? 첫 만남 때 관계를 안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또 사람 일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만 유의하세요. 술에 취한 여성분이랑 관계를 가지지 않으시면 됩니다. 술만 배제돼도 이게 범죄 행위로 엮이거나 성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낮아져요. 제정신으로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서 여성분이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무고를 하거나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에서도 여성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술에 취해가지고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만약 그 당시에 여성분이 술에 취하지 않았었다면 아예 무고를 할 건덕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여성과는 관계를 가지지 말자. 네,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순이 흐르는 강물 모두 머릿속에는 똑같은